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그리고 제2의 동지세미캠, 제2의 리노 공업을 꿈꾸고 있는 반도체 4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 역시도 유동성 장세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유동성 괴물이라는 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온갖 악재를 먹고 자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역시도 그러한 유동성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전망 유망주 4종목. 먼저 삼성전자 상승 논리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글로벌 증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 전반을 끌고 왔던 아마존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뭐 테슬라를 또 빠질 수가 없죠. 뭐 구글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7월 13일이죠. 월요일 같은 경우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과열 신호가 나왔죠.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당분간 가격 조정이라든가 어떤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이제 성장주 쪽으로 쏠려있던 매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간의 어떤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증시가 코스피 증시보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는데 키 맞추기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외국이라든가 이제 기관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대단히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수급의 어떤 상황 자체도 이제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실 좀 이제 느슨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시장이 자신을 얻는다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에 이제 가파른 상승세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유망주 4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동진세미캠이라든가 리노공업 같은 경우 이제 역설고 좀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좀 과열 신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조정받는다면 새로운 바톤을 이어서 새로운 어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개해드린 4종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DB 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GST, 덕산 에어록스, PSK 4종목인데요. 4종목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면 역사적 신호가 바로 아래에 있죠. 두 번째는 4종목 모두가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 이런 흐름 환경 속에서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체험 VIP를 모집했는데 지금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금감원에서 굉장히 좀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7월 초에 공문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자 회원만은 모집하는데 저희가 문자를 굉장히 상세하게 또 이번 계기로 해서 문자 메시지를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문자 회원을 모집하고 뭐 2개월에 55만 원, 6개월에 150만 원이니까 뭐 크게 부담이 안 되실 거고요. 지금 또 이제 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참하시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거지 안 하죠. 일단 목표가 투자나 목표가 투자. 그렇다고 막연한 중장기 투자도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방송 맨 끝 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자 매경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주식, 집가 왜 오르나 했더니 뭐 시장 유동성이 역대 최대폭 증가. 하여튼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한국은행 5월 통화량을 집계했더니 가계가 이제 15조 이상 증가했고 기업이 14조 6천억 증가했다는 얘기죠. 정부 대출 정책 그리고 낮은 금리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뭐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유동성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조셉 그랜빌 얘기를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조셉 그랜빌이 Wall of Worry 유동성 장세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했어요. 유동성 장세 호재에 의해서 진행된 유동성 장세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동성 장세는 반드시 악재가 지배하죠. 지금 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지금 이제 4분기 들어서면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사실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무시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유동성을 내 편으로 잘 만들어서 유동성 장세를 즐기자. 언젠가는 유동성 버블이 또 꺼지는 그런 위기 장세가 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또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통화량 증가폭이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뭐 주식과 부동산을 과열시키고 있다. 지금 이제 그 부동산도 오늘 그 점심시간 때 직원하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봤어요. 만약에 PBR, 뭐 펄은 좀 그렇고 PBR로 계산할 때 보니까 제가 막연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 대략적으로 PBR이 한 15배 정도, 10배는 넘어갈 것 같고 20배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R이 청산가치가 1이거든요. 근데 PBR이 만약에 10배가 넘어간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라는 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제 자기 가치, 자기 펀더멘탈에서 움직이는 구간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80%는 버블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일 한국은행은 5월 광의등화 M2라고 그러죠. 현금 자산을 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35조 4천억 증가해서 역대 최대폭을 경신했다. 자, 그 아마존닷컴인데요. 지금 뭐 누가 뭐래도 사실 그 월요일이죠. 13일 날 13일 장대 음봉이 나왔고 거래도 제법 많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상처를 입으면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적당하게 조정을 받고 우리가 이제 그 물량 소화 과정 혹은 이제 에너지 결집 과정이라는 건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그나마 이제 저점 대비 주가가 많이 선방이 되는데 최고점을 다시 재돌파, 575달러를 단기간 내에 재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죠. 반면에 이제 뭐 국내 주식을 따진다면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도 살짝 보도록 하겠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이죠. 7월 13일 날 지금 그 1790달러가 최고점인데 거기를 이제 당장 돌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그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방을 잘해주고 있죠. 네,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우리가 그 IT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봐야겠는데요. 일봉 모습이 굉장히 좋죠. 앞전 고점, 2월달 최고점, 코로나 사태 이전의 최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맨 왼쪽에 2000년도 대략 한 지수로 따지면 1400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데 1400 정도로 우리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00까지 올라왔죠. 그때 대단한 장세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IMF가 터지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닷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벤처 열풍, 닷컴 열풍이 일어났죠. 1000%, 2000%가 아니라 10,000%, 20,000%, 30,000%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허무하게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때 존재했던 기업이 거의 대부분 95%,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97% 이상은 다 소멸된 것 같아요. 뭐 골드뱅크라든가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등등 뭐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데 하여튼 그 지수 기준을 4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기준을 저는 14,000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400포인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00 아래는 우리가 3차 산업의 과정, 3차 산업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1,400포인트 위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 보자는 거죠. 1,400포인트. 지금 2,100까지 갔는데 1,400에서 2,100까지면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이후서부터 여기 맨 왼쪽이 이제 주가고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외국인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 매도 우위가 굉장히 강했는데 5월 18일이죠. 5월 18일자서부터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그때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볼 거거든요. 5월 18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상당 부분 많이 강조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5말 6초로 했죠. 5월 말 혹은 6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시그널을 보일 것이라는데 뭐 뒷걸음치다 뭐 했다고 하여튼 그 우연치 않게 좀 맞은 것 같아요. 그 이후서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보시면은 7월 3일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좀 순매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기관도 이제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기관도 순매수에 같이 가담한다. 말 그대로 쌍끌이 유동성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월가에서 나오는 이제 격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회라는 것은 소녀처럼, 사춘기 소녀처럼 아주 쥐두새도 모르게 다가와서 민감하죠. 사춘기 소녀들이, 소년도 마찬가지고, 토끼처럼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자는 거예요.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 지금 추세선을 보면 3월 19일 저점 대비해서 추세가 일정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가수요가 개입되지 않았다. 이거 가수요가. 주식은 여러분 가수요라는 것은 버블이죠. 좋은 얘기를 따지면 자신감을 넘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확신을 넘은 이제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탐욕과 함께 이제 토끼처럼 도망간다는 뭐 그런 얘기가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저점의 기울기를 점차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뭐 1%, 2%밖에 못 오르는데 나는 다른 종목 하겠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가 요구하는 것은 대형주예요, 대형주. 유통 물량이 풍부한 주식이에요. 개별주를 하시는데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개별주를 하시면은, 개별주는 말 그대로 비범함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8일이 이제 화살표로 표시해놨죠. 요 날이죠, 바로. 5월 18일 날 이후에 그 갭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말 6초라고 해서 이제 5월 말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되는데, 제가 그 지난 뭐 일주일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이제 그 우연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가 조종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한 시점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갑자기 현대차 차트를 보니까 그 국화협회사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와신 상담을 했다는 거죠. 봄부터 속촉세가 이렇게 우러댔다는 거죠. 기술적 완성도가 대단히 높죠. 이것은 기술적인 자율 반등이 아니라 기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제 얘기가 100%는 아니지만 어떤 기조적인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든가 기아차보다는 여러분들 현대 모비스가 좋습니다. 완성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완성차에다 납품한 회사,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뭐 도요타에도 납품하고, 또 미국 자동차에도 납품하고, 유럽 자동차에도 납품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 모비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간의 괴리입니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전이죠. 2270대가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격대 5% 정도 아래에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린 거죠. 코스피는 이제 급락 시점 5% 아래에 있고, 코스닥은 급락 시점에서 지금 10%, 한 11% 정도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반도체 세타 첫 번째죠.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비중의 어떤 비메모리의 성장성에다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뭐 제가 여러 번 비대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서 물량을 우리가 또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이 코로나 생태계에서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크게 또 새롭게 이제 거듭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대한민국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 부분 어떤 그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뭐 삼상에서 많이 탈락이 됐는데, 이제는 좀 흐름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하나 정도를 뭐 더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하나 정도가 아니죠. 제가 깜빡했는데 전기차 테마도 사실 전기차 테마에서 네 가지 테마는 우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주력주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원래는 이제 제가 한 3종목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서 이제 네 가지 섹터 말씀드렸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비대면 네 가지 테마인데, 이거를 하나씩은 최소한 다 사야 되고, 또 한 종목 정도 산다면 지금 한 5종목 정도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진세미캠이 조정받으면 반도체 관련 전반이 조정받는 게 아니라 그 매기가 이제 제2의 어떤 동진세미캠, 제2의 리노공을 꿈꾸고 있는 쪽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은 월봉상 상승이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데 오버슈팅이 나왔죠. 과매수가 전개됐죠. 이러면은 물론 이러고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가 보기에는 워낙 그 후발로 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후발로 지금 새로운 어떤 역사 신고가 돌파하고 도약을 꿈꾸고 있는 종목이 짱짱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동지세미킴이 더 가기 위해서는 10보 전진을 위해서는 3보, 2, 3보쯤의 후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앞전에 이제 그 6월달 거래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목요일 날 거래량이 1000만 주가 1050만 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이 자본금이 한 250몇 억인데요.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발행 주식 수가 이제 상장 주식 수가 5,100만 주 정도 돼 있죠. 그런데 1000만 주가 넘게 거래했어요. 이 그 최고점이 31,9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누군가가 1000만 주 전체 발행 주식수의 거의 뭐 한 5분의 1 되는 그 거래량을, 대량 거래를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다 이익을 실현했죠.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산 사람들은 탐욕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오르지. 동진쌤이 보니까 눈만 뜨고 나면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또 강세를 보이니까 대중들의 집단 사고가 그 가격대에 다 몰려버린 거예요. 31,900원에 다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아직 오늘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만은 내일 이후에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상당 부분 좀 조정이 길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이제 새롭게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꿈꾸고 있는, 도약을 꿈꾸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동진세미킴이라든가 리노공업에 쏠려있던 매기가 뭐 DB하이텍, PSK, 뭐 GST, 덕산에어로스 이쪽으로 이제 이전될 가능성이 우리가 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적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DB하이텍은 잘 알죠. 이게 파운드리에 특화된 기업이고 8인치의 막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그 차트가 워낙 작아서 좀 좁게 말씀드렸는데 2017년, 18년, 19년, 20년이요. 영업이익만 보면 2019년 작년도 영업이익이 1,800억인데 올해 이렇게 그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과 2,500억, 영업이익이 2,500억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특히 핵심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DB하이텍은 뭐 사실 다른 뭐 상황이지만 여하튼에 삼성전자의 다 그 뭐라 할까요? 자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하이텍은 삼성전자의 뭐 한 4촌 동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PSK라든가 뭐 GST, 덕산네로스 모두 삼성전자의 후광으로 받고 자라는 그런 그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상향, 유동성 힘에 의해서 우상향이 전개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역사 신고가 무조건 돌파한다는 게 아니라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용기입니다, 용기. 조금 쫓아서도 될 것 같아요. 자, PSK도 보시면 이제 2019년도 영업이 17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550억이거든요.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가 된다라면은 PSK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역시도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PSK는 장비업계의 어떤 그 뭐랄까 최고의 장비업계 미인이라고 할까 제 보고서에서 뭐 장비업계 팔방미인이라는 제가 보고서를 본 것 같아요. 우리가 PR 스크립트 장비라고 있죠. 포토 레지스터 스크립트 장비인데 이거는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한 5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메모리 외에도 비메모리향 매출도 뭐 15%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재료가 이제 겹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T도 뭐 스크러버라든가 뭐 칠러를 만드는 회사요.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주에서 매출되는 그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그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뭐 칠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장비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오늘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따라 사는 것은 뭐 7%대에서 따라 사기는 그렇고 이러면은 내일 정도는 뭐 충분히 마이너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19년도 220억, 219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60억.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거의 500억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크게 오차가 없다면은, 결국 이제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덕산네오록스인데, 덕산네오록스 이제 OLED 소재인데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좀 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서부터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3분기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하죠. 소재주가 사실 이해계질이 굉장히 좋아요. 부품이라든 장비가 제일 좀 안 떨어지고 장비, 부품
부품보다는 소재 재료 소재 순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2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30억, 내년에 뭐 420억, 500억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추론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네 종목 모두 좋습니다. 이게 지난 7월 7일자인가 8일자에 제가 지금 이제 유동성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저희가 문자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딱 그날의 승부자 한 종목씩 추천해드려요. 어제는 제가 회원분들한테 약속한 게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하여튼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게 보는 건데, 길게 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2, 3개월 이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눌림목을 주고 매수 기회도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